안녕하세요. 루디 컨텐츠 랩 손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카데믹 컴패스 학술 자료 검색 및 활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논문 검색 한번 해보셨나요? 대학원생이 아니면 사실 논문을 검색할 일이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아마 소문에 또는 선배님, 교수님들께서 좋은 정보들은 논문에 학술 정보에 많이 있다. 한번 찾아서 활용을 해서 과제를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학술 정보를 검색을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어색해요. 제가 자주 사용해봤던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검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왠지 사용이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 논문을 찾았는데 열려고 클릭을 해봤더니 유료인 거예요. 막 5천 몇백 원을 내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유료면은 못 쓰잖아 이러면서 계속 무료 논문을 못 찾아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냥 일반 검색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검색을 어떻게 해보는데 키워드를 하나 넣었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 그리고 또 영어로 된 논문도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된 거죠. 양과 그 영어라는 것에 압도가 돼서 논문을 검색하다가 열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나오고 구글에서 다시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논문을 추려서 보기는 했는데 그 추린 안에서도 어떤 논문이 진짜 좋은 논문인지를 모르겠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학술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색하고는 또 다른 검색법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배워놓으면 어떤 게 좋으냐.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렵다라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이 과제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모두 다 구글이나 여러 가지 열려있는 쉬운 그런 검색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찾겠죠. 근데 내가 논문이나 학술 정보를 검색을 해서 이걸로 과제를 썼다. 교수님들은 바로 알아보십니다. 네, 왜냐하면 티가 나거든요. 그 정보의 질과 이런 것들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신의 고급 정보는 주로 연구를 통해서 보고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정보들은 상업적으로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들인데요.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대중적이기 전에 아예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추측하거나 방향을 정했다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술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걸 배워보시면서 한번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괜찮은 그런 차별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학술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전략은 학술 자료 검색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구글 말고 구글 스컬러가 있습니다. 네, 구글은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구글 스컬러는 학술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잘 접근할 일이 없는데요. 아예 사이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스컬러 치면은 구글 스컬러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들어가면 아예 그냥 다른 사이트로 구글을 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구글 스컬러라는 새로운 검색 사이트로 아예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보는 그런 검색 결과와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학술 정보만 검색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뭐 오만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블로그에서 누가 뭐 한마디 한 거, 뭐 신문에 나온 거, 뭐 유튜브에 나온 거 뭐 다 검색이 되는데 그중에 논문이나 어떤 학술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필요 없는 것들과 다 섞여 있는 상태일 거고요.
하지만 구글 스컬러로 와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넣으면 학술 자료 중에서 그 키워드의 자료만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술적으로 정말 어떤 고급의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글 말고 구글 스컬러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검색 엔진이 아닌 좀 더 신뢰성이 높은 학술 자료를 검색을 할 때는 구글 말고 구글 스컬러로 오시면 됩니다. 또 구글 스컬러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영어 논문 때문에 조금 괴롭다 하시면 사이언스온이라는 사이트 써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이언스온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그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하지만 구글 스컬러처럼 이렇게 영어 논문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이언스온에도 국내 연구, 해외 연구 다 있습니다. 있긴 있고요. 여기에는 그래도 이 인터페이스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좀 보기에 편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글 스컬러에서 이용을 하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사이언스온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정말 국내의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내가 해외에서 정말 어떤 이 학문의 제일 최신 거를 보고 싶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를 보고 싶다 하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 구글 스컬러나 사이언스온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아예 검색을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이 학생인 경우에는 대학교의 그 홈페이지 또는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로 가셔야 돼요. 보통은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 웹 오브 사이언스 링크를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서 들어가면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귀찮게 해서 들어간 웹 오브 사이언스 뭐가 좋냐? 일단은 세계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 세계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웹 오브 사이언스는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검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에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SCI, SCI 이런 식으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가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 아주 의외의 것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연결된 도서관에서도 논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주로 무슨 책이 있는지 없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러 갈 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냥 논문의 어떤 주제나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책뿐만 아니라 그런 논문들도 다 검색이 되고 바로바로 접속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학술 정보를 검색할 때도 필터와 검색 명령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구글에서 사용을 할 때 검색어의 뒤에다가 연산자를 붙여서 우리가 검색을 좀 빨리 하는 것처럼 구글 스컬러 같은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더 빨리 그리고 필터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 뽑아보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 정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키워드 잘못 넣으면요 몇십 년짜리 정보가 막 와락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학술 정보를 검색할 때도 필터하고 명령어를 잘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좀 마음에 친근한 사이언스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언스온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여러 가지가 미리 정리가 좀 되어 있고 국내 논문, 해외 논문, 또 특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검색하는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탭으로 가서 그 정보를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스컬러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고 나면은 왼쪽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에서의 연산자가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마케팅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싶은데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검색이 되거든요. 학술 자료가. 근데 따옴표를 넣으면 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간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빨리 이렇게 짧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and나 or 같은 연산자들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먹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하던 것 그대로 그 방식을 가져와서 구글 스컬러에서 사용하시면 또 학술 정보도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도 굉장히 좋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필터가 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관련된 어떤 키워드나 유명한 학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정말 많은 필터들이 뜨는데요. 거기에는 연도 설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AI를 검색을 하는데 우리 AI가 이제 챗GPT의 전과 후가 굉장히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AI를 검색하는데 나는 2022년 이전 거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2022년부터 그 이후 것들을 검색을 해달라고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했던 AI 그 정보가 다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간의 것만 골라볼 수가 있고요. 또 유명한 저자가 있어서 그분이 쓰신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자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 인덱스라는 필터도 있는데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뢰도가 높은 SSCI나 SCI급의 논문들을 따로 이렇게 걸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다른 곳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SCI급의 논문만 좀 볼게 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인덱스에 SSCI, SCI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걸린 것들만 딱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자료만 딱 뽑아서 컴팩트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렬 방식이 다양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논문을 검색했는데 정렬을 어떻게 할까 하면은 날짜 순이 제일 아무래도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용이 많이 된 순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인용했다. 그러면 그 논문을 상위로 보내는 그런 정렬 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논문이 여러 다른 논문의 학술적인 배경으로 활용된 논문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배경으로 많이 활용된 논문을 순서대로 보여줘 하면은 A, B, C, D 이렇게 나오면 A라는 논문이 제일 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A라는 논문은 여러 논문의 학문적 배경의 역할을 한 논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가려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학술 정보만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정렬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제일 위에 있는 것들만 골라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I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AI를 활용을 해서 학술 정보를 보는 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있는 AI를 이용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학술 정보나 논문을 검색을 해서 이 논문을 보통 열면은 10페이지에서 많은 거는 막 몇백 페이지,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몇백 페이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블로그 보듯이 읽어볼까 하고 열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는데
이거가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원하는 자료가 맞을까를 판단할 때 보통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이 정보의 요약본을 읽어보게 됩니다. 초록이라고도 하죠. 그걸 읽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읽어봐도 잘 모를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다 보면 내가 원하는 논문이 아니네 이러면서 1시간 그냥 허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AI 덕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뭐냐면 AI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색 사이트에 같이 탑재가 되면서 어떤 논문의 정보를 앱스트랙, 초록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요약해서 이 논문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논문 내가 원하는 논문 맞구나 하면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학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요즘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논문의 인용수가 높은 논문들이 보통 영향력이 많은 논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논문은 되게 중요한 논문일 텐데 그런 인용수가 사실은 확인하기가 예전엔 쉽지 않았어요. 구글 스컬러에서 이런 걸 숫자가 이 논문은 100명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용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만 알 수 없는 정보였는데 AI가 이것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통하면 이 논문 2개, 만약에 어떤 검색을 했는데 논문이 5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5개 중에 만약에 인용수나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 중에 뭘 읽지?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용수가 딱 나오는 사이트가 있다면 제일 인용이 많이 된 것부터 봐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논문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가 요즘에는 논문 학술 정보에 있어서도 검색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것들을 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아무래도 영어가 화면에 많으면 속이 메스껍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창을 꺼버리지 마시고요. 대부분 크롬이나 엣지에는 웹페이지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이 번역 기능으로 잠깐이라도 한글로 바꿔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어로 되어 있었으면은 평생 가도 누를 일이 없었던 것들도 한국어로 잠깐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은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AI가 요즘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국어 번역 기능을 켜서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이언스온에서는 AI 헬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AI 헬퍼가 내가 어떤 논문을 찾아서 보고 있을 때 그 논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앱스트랙이나 초록 있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초록이라는 것도 한 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읽어야지 이게 필요할까 아닐까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AI가 요약을 해주니까 더 이렇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번역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온을 이용을 한다면 AI 헬퍼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다른 사이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멘틱 스컬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사이트인데요. 시멘틱 스컬러에 들어가시면 그냥 검색창이 떠서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TLDR이라는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Too Long Didn't Read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길어서 안 읽고 한 줄 요약 이런 뜻입니다. 논문을 한 줄 요약, 아주 한 줄까지는 아니지만 논문을 정말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AI가 수행을 해서 그 시멘틱 스컬러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앱스트랙마저도 읽기 전에 이 논문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때 AI가 TLDR로 정말 이 논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보고 이거 볼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용수, 그게 바로 시멘틱스 컬러에서도 보여집니다. 시멘틱스 컬러에서는 검색을 하면 가능하시면 구글 스컬러랑 두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구글 스컬러에서는 이 논문을 몇 명이 인용했는지 같은 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시멘틱스 컬러에서는 검색을 해보면 이 논문을 몇 명이 인용했는지를 그냥 숫자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많이 인용한 논문을 선택해서 보는 게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용수를 보여주는 것도 AI를 활용해서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논문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하게 좀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 인용을 하긴 했는데 그 인용이 총 몇 명 인용했는지도 나오지만 정말로 이 논문이 큰 영향을 끼친 논문이 몇 개인가, 그리고 이 논문을 어떤 배경으로 인용한 논문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멘틱스 컬러에서는 내가 논문을 선택할 때 그 알 수 없는 기준들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까지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학술 정보까지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일반 검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신뢰도 있는 과제를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러닝 팁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자료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찾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에서도 학술 자료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학술 자료 말고 다른 것도 왕창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학술 자료 검색 사이트를 따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접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와 검색 명령어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어떤 검색을 하든 그 검색 사이트에서는 필터 그리고 검색 명령어가 대부분 먹힐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특히나 학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터를 사용을 하고 검색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익숙하게 해서 그런 사이트에서도 학술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자는 겁니다. AI는 이제 저희 생활과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AI가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어떤 활동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학술 정보를 검색할 때도 AI를 활용을 하면 나의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절약해서 빨리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술 정보도 어려운데 지금 AI까지 나에게 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I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남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나만 좀 접근을 해서 나의 이 과제물과 결과물의 퀄리티를 확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